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정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66번째는요. 시진핑 퇴진 4대 논쟁과 반 시진핑파 4대 파벌의 시급한 중공 체제 위기 딜레마 해법입니다. 9월 막바지에 이르면서요. 중국 공산당 내부, 중공의 군부 내부, 중난하이의 내부에 묘한 적막감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중공 분석가들은 각자 자신의 인맥과 정보 라인을 동원해서 네 가지 의견을 최근에 내놓았는데요. 각자들 나름 분석력과 정보력을 갖춘 해외에 있는 중공의 분석가들이다 보니 나름 그 근거들도 있고 분석을 한 내용도 그만큼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들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네 가지 전망이라는 것은 시진핑의 연성퇴진론, 그리고 시진핑 바지사장론, 시진핑의 연성퇴진에 대한 반론, 그리고 위험한 공포 균형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시진핑파 4대 파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시급한 중공의 체제 위기 딜레마 해법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진핑의 연성퇴진론 관련된 주장입니다. 건강 이상설, 당권과 군권의 권력 퇴출설, 이중, 삼중 공제에 몰려있는 시진핑의 연성퇴진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시진핑의 연성퇴진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체면퇴진론인데, 명예롭게 퇴진하는 거죠. 핵심 권력은 내려놓고 상징적 권력만 임기를 채우고 끝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최근 등장한 시진핑 체면퇴진론, 연성퇴진론에는 세 사람이 새로 집권을 하고 세 사람은 새로 퇴장을 하는 이 3인 집권, 3인 퇴장 명단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 3인 집권, 3인 퇴장 명단은 10월 하순 사중전에서 결정될 사안이다, 이렇게 퍼지고 있고, 여기에는 반시진핑파 태자당, 원로파, 군부 등의 합의사항이다, 이런 내용들이 또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진핑 연성퇴진론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그대로 드리면, 첫 번째로 퇴장할 세 사람의 명단은요, 중공의 총석이 겸 중공의 중앙군사의 주석인 시진핑이죠. 그리고 국무원 총리 리창, 그리고 중앙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의 시진핑의 호위무사 차이치, 이 세 사람입니다. 시진핑, 리창, 차이치, 셋 다 상무위원이죠. 그럼 새로 등장할 세 사람의 명단은 신임 중공총서기 후보로는 왕양, 신임 국무원 총리 후보로는 후추하, 그리고 북경 당서기 인리가 차이치를 대신해서 상무위원에 진출할 것이다, 즉 교체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시진핑의 세 번째는 시진핑 연성퇴진론에는 세 가지 보장 조건이 따른다고 합니다. 조건이 있는 거죠. 그냥은 안 물러나겠다. 첫 번째는 중국 국가주석은 시진핑이 그대로 유임을 한다. 그래서 2028년 3월 양회 폐막식까지 임기를 보장해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열 5위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는 상임위원직만 퇴출한다. 그리고 북경시 당서기 리씨가 이 상임위원직을 이어받는다. 이 내용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자진파의 중앙기을리 서기로 있는 리씨도 계속 유임한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신변 보장을 위해서, 시진핑을 조사하거나 털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인 보장책이다. 이런 세 가지 보장 조건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반시진핑 파들의 계획은 뭘까요? 일단 사중전에서 시진핑 핵심 권력인
중공의 총석이 중공의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박탈하는 게 일단 1차 목표고요. 그리고 시진핑의 연성 퇴진 조건과 그리고 시진핑과 시진핑파의 신변보장, 자산보장, 그리고 책임 추궁 없이 퇴진 보장. 이것이 이제 시진핑 파벌에게 연성 퇴진으로 맞바꾸는 거죠. 그리고 4중전회 이후에 5중전회, 6중전회, 7중전회가 남아있잖아요.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차기 지도부를 확정하고 권력 재분배를 합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시진핑파들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진핑 연성 퇴진론을 주장하는 분석가들의 얘기고요. 두 번째로 시진핑 바지 사장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시진핑 바지 사장론은 시진핑이 이미 실권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진핑이 외부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형식적인 바지 사장의 역할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시진핑이 바지 사장론인 두 가지 근거는 사례를 보면요. 첫 번째는 최근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으니까 최근 사례만 하겠다는 건데 공산당 당내에 확산되는 시진핑 실권은 두 가지 특이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당내에서의 실권 사례인데요.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북경에서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총결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구삼열병식 이후에 총결산 행사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9월 17일 날 시진핑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기념 인증샷까지 찍었는데 호위무사인 왕샤오홍 공안부장과 바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진핑이 중요한 행사에 인증샷만 찍고 아무런 발언도 없이 퇴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특이한 현상은 그런데 시진핑을 대신해서 축사를 한 차이치 중앙서기처석의 이상한 발언 내용입니다. 차이치는 시진핑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상무위원회에서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분석가들은 그런 거죠. 분석가들은 그럴 것 같으면 시진핑이 왜 발언은 안 하고 퇴장하느냐? 그럼 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 바지 사장이냐? 이래서 당내에서도 시진핑이 전면에 항상 나서 있던 게 못 나서는 그런 형국까지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당내에서 공산당 당내에서 문제고 두 번째는 군부 내에서 추락한 시진핑 권력은 세 가지 특징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청 파면된 군부 핵심 자리의 공석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 최근에 9월 12일 날 있었던 중공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무전경찰 총사령관 왕춘링 상장, 후근 보장부장 장린 중장이 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당하고 결국 숙청이 확정이 됐습니다. 무전경찰 총사령관 왕춘링 같은 경우는 이미 1년 전부터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숙청이 확정된 거죠. 그렇다면 핵심 자리인 무전경찰이 제2육군이라고 했죠, 제가. 이 핵심 자리인 후임을 1년 동안 아직도 임명을 못했다는 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중공의 중앙정치공작부 주임이자 중앙군사회 7명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인 묘화가 낙마된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이 자리가 공석이라는 거죠. 이 중요한 중앙군사회 위원, 시진핑을 포함한 7명 위원 중에 지금 4명 남아있는데 3명 중에 1명이 이 사람의 자리를 아직도 공석이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중부정부 사령관 역시 장기간 공석이죠. 1년을 넘게 국경을 지키는 군부사령관 후임을 결정 못하는 것도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이 시진핑 권력이 이상이 있다는 거죠. 군부 내에서. 두 번째는 멈춰진 상장 승진 임명식입니다. 시진핑이 집권을 한 2012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79명의 상장, 우리의 대장이죠. 상장을 임명했는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집중적으로 상장을 임명할 정도로 상장 임명식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단 한 명의 상장 승진 임명이 없다 보니 이건 누레가 없는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죠. 게다가 인민해방군 건군절, 또 구삼열병식 이런 데서는 상장이 부족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특히 건군절이나 열병식에서는 상장 임명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안 했습니다. 시진핑이 후임 상장 임명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없어서일까요? 또 둘째는 군권 장악 실패로 임명이 불가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예.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시진핑이 군권이 상실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세 번째는 중앙군사의 부주석 짱요샤가 실권을 장악하고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부국가급 짱요샤가 9.3열병식 국가급 의전 제1열에 배치가 된 것. 이건 뭐 중공의 역사 이래 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국제안보 행사로 유명한 북경 향산 포럼이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렸는데 북경에서 짱요사가 이걸 주관하고 연설하고 또 해외 군사 대표들을 만나서 회견했습니다. 시진핑은 여기에 축사조차 이번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또 전례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군부에서 또 당에서 시진핑은 이미 바지사장으로 추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시진핑의 연성 강금론이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짱요샤가 군권을 장악한 이후에 시진핑을 일시적으로 잠시 연성 강금을 했었었다. 그래서 조건은 더욱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짱요샤가 시진핑을 일시적으로 연성 강금해놓고 군 인사권뿐만 아니라 시진핑만이 가질 수 있는 핵가방, 핵가방을 강제 탈취했다. 시진핑한테 내놓으라고 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평소와는 달리 이런 정도의 루머까지 도는 것은 이미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연성 강금을 했든 안 했든 또 핵가방 달라고 요구했든 안 했든 이미 이런 정도의 루머가 도는 것은 시진핑의 군권이 엄청나게 추락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진핑 바지사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고요. 주장 내용이고 자, 세 번째는 시진핑 연성 퇴진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리고 그 반론에는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시진핑 연성 퇴진론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세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이치의 직위 문제인데요. 북경시 당서기인 1, 2가 차이치의 상무위원직을 임기한다고 했는데 상무위원직을 넘겨준 차이치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중앙서기처 서기 및 중앙판공청 주임 자리를 유지한다는 얘기인데요. 중앙판공청 자리를 유지하고 유임한다는 얘기는 결국 중앙경위국, 즉 최고 지도자 그룹을 신변보호하는 중앙경위국을 차이치가 계속해서 통솔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신임 지도부인 왕양이나 후춘화 등 이 신변안전을 시진핑의 호위무사인 차이치가 관장을 한다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연성퇴진론은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 의문점은 후춘화의 군부직책 겸직 모순입니다. 이 국무원 총리 겸 중앙군사의 제2부속직을 맡는다고요? 이게 이제 연성퇴진론의 주장이었는데 군부 출신도 아닌 후춘화가 공석인 중앙군사의 제2부주석까지 겸직하게 된다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거죠. 국무원 총리 겸 중앙군사의 제2부주석을 겸직한다고요? 이게 가능하겠냐? 군부 내분도 심각하다. 반발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뭐 반발은 후춘하는 국무원 총리 후보이지 중앙군사의 제2부주석은 짱여샤 임명이 할 거다. 따라서 이 연성퇴진의 반박은 이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 시진핑 연성퇴진론이 원로들의 합의사항이라고? 그렇다면 왜 힘이 있다면 왜 단번에 몰아내지를 않느냐? 이렇게 연성퇴진 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대는 반시진핑파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는데 후진타오 계열은 온건파이고 지금 중요한 건 중공의 체제 유지가 제1순위이기 때문에 시진핑을 강제 퇴진 안 시키고 연성 퇴진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또 반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로 최근에 나온 얘기는 위험한 공포 균형론입니다. 현재 군부에서 상장 임명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총사령관 임명 그리고 중앙군사위 위원에 대한 임명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군부의 요직, 당직자 요직 뭐 이런 것을 시진핑이나 반시진핑 쪽에서 임명 못하는 이유는 위험한 공포의 힘의 균형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 어느 한쪽도 완전히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는 소강 상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군부의 장유샤 같은 경우는 군부 내에서 시진핑 세력은 제거하긴 했지만 당내에서는 아직도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진핑 파들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거고 당 내부의 원로파와 태제당 역시 현역 위주로 있는 시진핑 시저진파를 몰아내기는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시진핑의 시저진파 역시 군부와 당에서 현재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건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결국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 간에 일단 현상 유지를 함과 동시에 치열한 권력 투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공포 균형론인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위험한 공포 균형은 이런 소강 대치 상태는 언제 해소될까요? 이 두 가지 전망이 있는데 단기 전망으로는 4중 전에 10월 하순에 그리고 장기 전망으로는 아니다. 이거 어차피 이렇게 갈 것 같으면 2027년 11월 21차 당대회에서 결정될 거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시진핑과 관련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반시진핑파 4대 그룹의 중공 체제위기 딜레마 해법은 뭘까요? 이 내용도 또 재밌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권력투쟁의 배후에는 사실상 중공의 체제위기 딜레마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70여 년이 넘게 집단 부패로 있었던 중공, 이제 내분이 일어나면서 체제 위기까지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그 딜레마가 나타난다는 건데, 자, 현재 중공과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폭풍 전야의 경제 위기와 사회 불만 증폭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대로 가다가는 중공의 체제 붕괴까지 전망될 정도로 심각한 총체적 위기가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반시진핑의 4대 그룹이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을 펼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반시진핑 4대 그룹이 초조한 이유, 각각의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첫 번째, 초조한 공청단파. 만약 현재 고령의 후진타오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공청단 전체의 단결과 영향력에 큰 손실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야 된다, 초조하다 이런 그 분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초조한 군부의 짱요샤 그룹입니다. 지금 비록 군권을 장악하긴 했지만
이게 언제 시진핑 파벌이 되치기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시진핑이 지금까지 13년 동안 되치기를 잘 해왔기 때문에 이게 우려된다는 거죠. 자, 초조한 원로의 개혁파 그룹입니다. 개혁파에는 원자바오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원자바오를 비롯한 원로 개혁파들은 심각한 경제위기, 사회위기, 민중봉기, 공산당의 체제 붕괴,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이거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초조해 하고 있고요. 네 번째 그룹은 초조해지는 역시 원로 보수파 그룹입니다. 이 원로 보수파는 당연히 시진핑을 지지했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신변 안전, 자산 안전 이런 걸 보장 못하다 보니까 더 초조해진다는 거죠. 결국 이제 선택을 할 시점이 왔다는 건데요. 반 시진핑 4대 그룹의 초조한 중공의 체제 위기 딜레마 공통적인 해법은 결국 원로 보수파들까지 여기에 합세해서 시진핑 축출로 귀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경제 위기를 조기에 조만간 잠재워야 반격의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까지 강경하게 버티다가 최근에 트럼프와 한 3시간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게다가 틱톡에 대한 매매 협상 양보도 그동안 안 하다가 지금은 파격적으로 협상 양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마지막 시진핑의 몸부림일까요? 자, 이 긴장 속에 정말 긴장 속에 9월달, 10월달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9월달도 그렇고 10월달 10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중공의 20개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4중전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 간의 당권전쟁, 군권전쟁, 그리고 정부의 권력, 정권전쟁은 현재 오리무중이고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준 TV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집 후원 참여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